지난 시간에 수열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그 중에서도 등차 수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은요, 이름이 얘가 어떤 수열인지를 그냥 말해줘요. 이 등이라는 것은 같을 등자입니다. 같다라는 뜻이고요. 차라는 거는 예를 들면 두 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두 수의 차이가 일정한, 똑같은 그러한 수열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열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두 수의 차이가 일정하다, 항상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수라는 게 결국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를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우리가 AN이라고 나타냈잖아요. 그러면은 이 AN 다음에 나오는 항은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웃하는 두 항 그러면 일반적으로 AN과 AN 플러스 1로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A의 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놈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럼 요것만 봐도 요거에서 요 놈을 뺀 게 일정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면 얘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 5, 9, 13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요 수열은 자, 그 다음 항에서 전 항을 빼는 겁니다.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를 보면 5 빼기 1이 되죠? 그래서 4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 5하고 9는요. 9에서 5를 빼버리면 또 4가 됩니다. 항상 그 차가 4로 일정하죠. 당연히 13에서 9를 빼도 또 얼마가 나와? 4가 나와. 요런 식으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항상 일정하게 진행되는 요러한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때 그 일정한 차 있죠? 요 놈을 우리가 한국말로는 공차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얘가 common difference입니다. 그래서 그 difference, 차이란 뜻이죠. 그 차의 D를 따와서 요 공차를 알파벳 D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웃한 두 항 사이에 차가 일정한 수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차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항상 그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됐죠? 그럼 요 놈을 바꿔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의 N 플러스 1이라는 놈은 AN에다가 D만큼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수열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에다가 공차 4를 더해서 5가 이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5에다가 4를 더해서 9, 그 다음 항을 만들고 9에다가 또 4를 더해서 13, 그 다음 항을 만들고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항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일정한 수 공차를 계속 더해가면서 숫자들의 나열을 만들어가는 수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등차 수열 하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첫째 항입니다. 첫째 항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공차예요.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만 알고 있다라면 등차 수열을 만들어낸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등차 수열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첫째 항과 공차가 얼마일지 그거부터 구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간단한 예제를 보시면 다음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요거에서 요거 빼면 얼마? 3. 요렇게 빼면 3. 요렇게 빼면 3. 그래서 요 등차 수열의 공차는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자, 원래 차라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등차 수열에서는 항상 다음 항에서 이웃한 두 항 사이에서 다음 항에서 그 전 항을 뺍니다. 따라서 A2에서 A1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A3에서 A2를 빼면 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A4에서 A3를 빼면 또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차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공차가 항상 양수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씩 증가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결국 얘는 첫째 항에서 계속 2씩을 빼가면서 만드는 수열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공차가 항상 양수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음수일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이런 수열도 있을 수 있어요. 1 이런 수열. 이런 수열은요,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등차 수열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건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등차 수열을 우리가 구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바로 첫째 항, 그 다음에 공차예요. 그래서 첫째 항을 편의상 그냥 A라고 두고요. 공차는 우리가 늘 D라고 두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한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금방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A1은 당연히 A겠죠. 첫째 항이 A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둘째 항은 A1에다가 공차를 더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2는 A에다가 D를 더한 A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그럼 셋째 항은 A2에다가 D를 더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A 플러스 D에다가 D를 또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2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넷째 항은 셋째 항 A3에다가 또 D를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3D, 그죠? 3D,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첫째 항이 A인 건 주어진 내용이고요. A2부터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요놈 A2하고요. 사실 요 D 앞에 그냥 1 곱하기 D가 있다라고 본다라면 요 1을, 요 2와 1을 요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A3가 되면 여기는 2D가 되는 거고요. A4가 되면 여기는 3D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항이 몇 번째 항인지를 나타내는 요 놈과 그 다음에 첫째 항 플러스 D가 몇 번 더해져 있는지 요 개수를 비교하면 항상 요 개수가 요 항을 나타내는 요 순서를 나타내는 n보다 하나가 작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N이 되면 n-1 곱하기 D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이 수열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이면 A의 n이라는 놈은 첫째 항 플러스 n-1의 D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n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나타내기 때문에 n은 자연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열이 자연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와 같다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n은 자연수다.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요렇게 외우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 일반항을요, 전개를 해서 나타내면요, AN이라는 놈은 어떻게 됩니까? DN 플러스 A-D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 됩니다. 그죠? n에 대한 1차식이 되고요. 이게 마치 이 직선의 방정식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D가 기울기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n에 대한 1차식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n이 하나 증가할 때마다 뭐 공차만큼 증가하거나 혹은 공차만큼 감소하게 될 테니까. 그죠? 근데 이제 공차는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증가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 증가할 때마다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면 증가하는 양이 똑같으니까 n이 1에서 2로 증가할 때 요만큼 증가했다면 n이 2에서 3으로 증가할 때도 요 똑같은 양만큼이 그대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놈 요렇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n이 5일 때 이렇게 찍히는 점들을 쭉 연결을 하게 되면 모두 다 일직선 위에 놓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사실 얘들은 정의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이게 직선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 안 되고, 뭐 수열을 나타내는 그 함수 있죠?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점들만 땅땅땅 찍혀야 되겠죠. 어쨌든 이 찍히는 점들이 모두 다 하나의 직선 위에 다 놓이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때 이 n의 계수 있죠? n 앞에 붙어 있는 요 계수가 바로 이 수열의 공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첫째 항은 당연히 n에다가 1만 대입하면 여긴 a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지? 그래서 만약에 수열 an이라는 놈이 pn 플러스 q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얘는 딱 직감을 하셔야 됩니다. 아, 요거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때 공차는 n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차는 p가 되겠구나 라는 거 한 방에 알아내셔야 되고요. 첫째 항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n에다가 1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항은 p 플러스 q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첫째 항이 p 플러스 q이고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이 된다. 요거를 한 방에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간단한 또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다음 등차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 보자. 17, 12. 자, 12에서 17 빼면 얼마? 마이너스 5. 그죠? 7에서 12 빼면 얼마? 마이너스 5. 2에서 7 빼면 얼마? 마이너스 5. 끝났죠? 얘는요, 첫째 항이 1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수열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5n 플러스 얼마? 22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쉽죠?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만 알고 있으면 일반항도 다 구해낼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제 3항이 10이고 6항이 18 그랬는데, 자, 3항은 우리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A1이라고 써볼까요? 자, 첫째 항을 A1 플러스 N-1의 D 요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3항이다 그러면 A3는 뭐가 되는 거야? A1 플러스 2D가 되는 건데 요 놈이 지금 12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A의 6, 6항이죠. 6항은 A1 플러스 요거보다 하나 작은 5D가 됩니다. 요 놈이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이거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그래서 밑에 거에서 아래 걸 빼주면 밑에 거 아래 거 똑같네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주면 3D가 6 되는 거니까 D는 이꼴 2가 되는 거고요. D가 2 되면 여기다 갖다 넣으면 요놈이 4 돼서 넘어가면 A1은 8입니다. 끝났죠? 네.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를 다 알아냈기 때문에 일반항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에 곱하기 공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n 플러스 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지? 늘 강조하지만 등차 수열이 뭔지를 알아내려면 첫째 항과 공차만 알아내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 일반항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d 된다는 거 요것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등차 중항은 등차 수열의 중,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 항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을 다루냐 하면 세수 AB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아래에 등식이 성립하며 이때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자, AB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래요. 그죠?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얘네들의 공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공차를 D라고 한다면, 자, A는 그냥 A로 두면 되고요. B랑 똑같은 놈은 당연히 A에다가 공차를 더한 놈이 B가 되겠죠. 그 다음 C는 다시 A 플러스 D에다가 D를 또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2D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A는 그냥 A로 두시고 두 번째 나오는 요 B를 A 플러스 D,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C를 A 플러스 2D 요런 식으로 두고 생각하시면 금방 쉽게 우리가 등차수열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볼까? 등차수열에서 이 가운데 항이라는 것은, 즉 A, B, C 세 개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중항, 가운데에 있는 이 B라는 놈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하면, 자, 보세요. 가운데 거에 2배를 하면 2A 플러스 2D죠? 그 놈이 양 사이드의 합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A 플러스 2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렇다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똑같겠구나. 이게 등차 수열에서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웃한 세 항 사이에서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에 있는 항의 합과 똑같다. 요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가운데 있는 이 항이라는 놈은 2분의 A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A 플러스 C 나누기 2라는 건 우리 산술 평균이라는 거 다 배웠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항이 양 사이드에 있는 항의 산술 평균이 돼요. 그래서 요 B라는 놈을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운데에 있는 항이다. 그래서 이러한 등차 수열의 이웃한 세 항 사이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면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면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xy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간단하죠? 요놈이 세 개의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므로 가운데 있는 중항, 즉 x는 양 사이드의 산술 평균, 즉 2분의 2 플러스 5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x가 2분의 7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요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xy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놈은 4xy16이죠. 그럼 먼저 요렇게 세 개 항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가운데 거가 2분의 4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2x가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 2 플러스 얼마와 똑같다. 4 플러스 y와 똑같다. 요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은 요렇게 세 개를 보는 겁니다. 요렇게 세 개를 보면 xy16의 중앙이 y니까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 식에서 x라는 놈이 2y 빼기 16이 되는 거니까 요 놈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4y 빼기 32가 y 플러스 4가 됩니다. 따라서 3y는 36이 되는 거니까 y는 얼마가 되고요? y는 12가 되고요. y가 12면 요게 16이 돼서 x는 얼마?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y 값을 쉽게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등차 수열에서 이웃한 세 항 사이에서 가운데 항은 양 사이드에 있는 항들의 산술 평균과 같다. 혹은 가운데 있는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에 있는 항의 합과 같다.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도 꼭 알고 계시면 돼요. 걔가 뭐다? 등차 중항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내용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